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결혼 6년 차가 된 주부입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만났습니다. 항상 약자를 배려하고 무슨 일이든 솔선수범으로 나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동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었고 늘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반했고 그게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건 사회에서만 쓰던 가면이었고 진짜 얼굴은 전혀 달랐다는 것을요. 결혼하고 맞은 첫 명절, 저는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결혼 전에도 어느 정도는 예상했지만 막상 가족이 되어보니 시댁은 제 생각보다 철저하게 가부장적인 집안이었습니다. 밥상에는 남자들이 먼저 앉았고 좋은 반찬은 모두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여자들은 남은 반찬과 찬밥으로 겨우 끼니를 때웠습니다. 심지어 그 반찬조차 멀쩡하지 않았습니다. 건더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반쯤 식은 국물 그리고 식어버린 찬밥이 제 몫이었고 심지어 누군가 먹던 흔적이 남아있는 반찬마저 제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별은 밥상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은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야, 너 이런 호칭으로 불렸고 잠시 바람 쐬러 외출하는 것도 허락을 맡아야 했습니다. 편한 자리에 앉는 것도 남자들 몫이었고 남자들이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도 여자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남편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다정했지만 결혼 후에는 물 한 잔 스스로 떠다 먹을 줄도 몰랐습니다. 그는 늘 여자가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런 게 어딨냐며 싸웠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이 너무 심하게 화를 내는 바람에 나중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싸우는 걸 포기하자 그때부터 남편은 더욱 노골적으로 저를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양말 한 짝만 보이지 않아도 저를 불러댔고 아이가 울어도 그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매일 둘째는 아들이어야 한다고 말하며 첫째에게는 아빠가 맞나 싶을 정도로 무심했습니다. 저는 이쁨도 못 받는 제 딸이 너무 안쓰러웠지만 화를 내면 낼수록 딸에게 더 쌀쌀맞게 대하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점점 집안에서 말이 없어지더니 하루 종일 TV를 보며 먹고 자기만 하는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회사에서 사람들을 배려하고 친절한 모습에 반해서 결혼했지만 결혼에서는 그 모습의 그림자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집안일과 아이 양육은 모두 제 몫이었고 남편은 권위만을 내세웠습니다. 제가 꿈꿔왔던 남편의 모습은 더 이상 집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네가 혼전 임신을 해서 집안 체면을 깎았다고 말하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임신을 했을 때도 구박을 했지만 딸이 태어나자 횟수와 강도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면 남자들에게 억지로 밥을 덮어주고는 네 몫은 없다고 하며 저를 굶겼습니다. 저는 모멸감을 느꼈지만 집안의 다른 여자분들도 저와 같은 신세였기에 그냥 넘겼습니다. 가끔씩은 너무 화가 나고 서러워서 그냥 싸울까 하다가도 어린 딸아이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어서 참았습니다. 그렇게 6년을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참으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번 명절에 6년 동안 눌러온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명절날 온 가족이 모여 밥상을 차렸습니다. 남자들이 먼저 자리를 차지했고 저는 묵묵히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제 6살 딸을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딸에게 사촌동생 기저귀를 갈아주라고 말했습니다. 사촌동생은 6개월 된 남자아이였습니다. 그러자 제 딸은 고개를 저으며 싫어요. 저는 장난감 가지고 놀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네가 어디서 버릇없이 구냐고 네 엄마가 저러니 너도 그 모양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어서는 너 같은 건 하녀 노릇이나 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한테 모든 걸 다 양보해야 하는 법이라며 그걸 모르면 네 인생은 아무 가치도 없다고 폭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딸이 손에 쥐고 있던 장난감을 억지로 빼앗아 사촌 동생에게 쥐어주며 이건 네 것이 아니라고 어디 계집애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냐고 하더니 앞으로는 장난감 대신 네 엄마랑 설거지나 하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장난감을 잃은 순간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제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아이가 잃은 건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당연히 지켜줘야 할 존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남편이 나서서 할머니 말씀 들어. 여자는 원래 그런 거야. 네가 도와야지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빠라는 인간이 자기의 딸이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는데도 저런 말이나 하다니.
그때는 정말이지 사람으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먼저 주방에 있던 김치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 얼굴에 김치를 그대로 끼얹었습니다. 남편은 얼굴이며 셔츠에 김치 국물이 흘러내리며 허둥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어서 밥상 위에 모든 음식을 한꺼번에 쓸어 엎었습니다. 국이 바닥으로 쏟아지고 반찬 그릇은 산산조각 나며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순간 방 안은 얼어붙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집안의 남자 어른이 호통을 치며 감히 며느리 주제에 지금 우리 집안의 체면을 짓밟는 거냐고 말했습니다. 평소에는 정말 무서운 어른이었는데 그 순간에는 무서움보다 분노가 먼저였습니다. 방금 체면이라고 했냐고. 당신들 집안이 뭐라도 되는 줄 아냐고 말하며 밖에서는 남들한테 빌빌거리는 별 볼 일 없는 인간 주제에 집안에서 남자라고 떠받들어주니 뭐라도 되는 줄 아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나서며 어디 계집애가 버르장머리 없이 뭐하는 짓이냐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노려보며 어머니도 여자인데 왜 여자들에게만 사람 이하의 취급을 하느냐며 따졌습니다. 어머님은 젊은 시절부터 사람 취급도 못 받으며 사신 게 그렇게 자랑스러우시냐며. 나는 하나도 자랑스럽지 않고 억울하고 분하니 혼자 그런 취급 당하며 사시라고 소리를 지르자 시어머니는 어버버하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 바닥에 떨어진 냄비를 걷어차며 그동안은 참았으나 내 딸마저 그런 취급을 당하게 할 수는 없다고 이제 밥은 잘나신 당신들이 해먹으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남자들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자 집안에 있던 여자 친척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여자들은 우리도 더 이상은 못 참는다고 이 집구석이랑은 이제 상종도 하지 않겠다며 소리쳤습니다. 잠시 후 집안은 싸늘한 침묵뿐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만약 앞으로 나와 내 딸에게 이런 짓을 한 번이라도 다시 한다면 주저없이 이혼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에 남편은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체면 때문에라도 이혼은 절대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며 자기가 잘 알 테니 화 풀으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다른 어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렇게 저와 제 딸은 시댁과의 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저희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화가 많이 난 저희 아빠가 시댁에 가서 난장판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잘못했다며 무릎 꿇고 빌었고 저 역시도 왜 그동안 말을 하지 않았냐며 혼이 났습니다. 부모님의 눈물 짓는 모습에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많은 후회를 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시댁은 저를 부르지 않았고 남편 역시 더는 제 앞에서 큰 소리를 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쉽지 않은 날들을 살아가겠지만 적어도 제 딸 앞에서는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은 엄마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 딸에게 여자라고 무작정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를 끝까지 버티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